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자율주행 이슈로 자동차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수혜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악재로 꼽혔던 현대차 파업 우려가 해소되고 또 여기에 미국의 빅3가 파업을 하면서 오랜만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미소를 띈 것 같습니다. 자, 곽 대표님, 이러한 재료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는 현대차, 기아, 기타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라든가 기타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그거는 기업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빠졌을까요? 시장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차 기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의 그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의 반등은요,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좀 올라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일은 좋았습니다. 좋았고 오늘은 시장이 안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는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곽 대표님은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주식시장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예, 이런 말이 있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당연히 뛰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다면 주가는 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런데 올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왔어요. 자, 윤 대표님, 이러한 모습은 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본다면 2에서 한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실적들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는 흐름들을 보더라도 한 3, 4년, 2,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기대감들을 유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실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로부터 AI,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로봇 개발들의 좀 다양한 이슈들을 좀 끌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같이 올라가 주어야 하는데 자동차주들이 관심을 받고 같이 올라가기에는 다른 테마들의 수급들이 많이 뺏겨버리다 보니까 다소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들을 받긴 했었는데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가는 가치 그리고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 있는 이슈들은 좋은 재료를 만들어주고 종목들의 힘들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이게 장기화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주가 방어하는 정도의 흐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크게 빠지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조금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현재까지 조금 주가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자동차 빅3 업체죠.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80년 만에 동시에 파업을 하면서 그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
특히 완성차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사이익 분석이 있기도 하는데요. 자, 곽 대표님, 이 부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뭐 일단 파업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긍정적이다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 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적에 대한 얘기는 좀 다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함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보통 올라갈 때는요, 하방을 확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미국 쪽에서의 자동차 쪽의 파업인 거죠. 그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거고, 그렇다면은 다소 실적이 좀 부진하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하방 정지선이 확보되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실적 개선세가 추후에 좀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권에 놓고 분할 대응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할 대응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미국 자동차 노조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3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차오르는 현대차와 기아, 증권가에서는 횡보세를 보이는 이들의 주가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데요. 자, 윤 대표님, 조금 전에도 그나마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진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해도 괜찮고 또 새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시장의 순환매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관심받던 테마에 있었던 종목들, 뭐 AI, 로봇, 양자암호, 그다음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조금 빠져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테마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테마가 분명 나올 텐데 이 다음 테마가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최근에 돌지 못했고 그다음에 지지 구간대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고 나름 또 저점의 기회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소부장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양대 산맥으로 보이죠. 소부장이냐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냐라고 했었을 때 둘 다 일단은 준수하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이전 대비 굉장히 좀 낮은 단가에서 흐름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나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테마성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2025년도에는 자동차들의 대격변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격변이란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새로운 자동차들을 계속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전기차의 합동으로 지금 2025년도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면서 충분히 다음에 올라올 거를 좀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로나 그다음에 중장기로나 최대한 좀 매력 있는 부분들을 조금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주 관련해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윤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중에 보게 되면요,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가 언급이 됐는데, 자, 관련해서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예, 유명하시죠? 자,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큰 AI 기회는 테슬라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현대차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레벨 3를 상용화하기로 밝히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곽 대표님, 이 자율주행 이슈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AI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바로 자율주행이 시행이 되면서 AI 기능이 들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경제의 중심에 서기 위한 테슬라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조에 대한 부각은 바로 자율주행 사업의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발맞추어서 국내 그룹인 현대차 그룹도 당연히 내연기관차와 자율주행차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내연기관차를 그저 자율주행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따라오는 거고요. 전기차의 최종적인 목표는 스마트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레벨 3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레벨 5가 되겠죠. 어쨌건 이 현대차 그룹도요.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6년에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1위 회사로 등극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다소 좀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성장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고 관심의 끈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전기차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이슈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투자 정보를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 검색을 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식에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자동차 부품주 역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현대차와 기아 이 부분이 이제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자, 윤 대표님, 자동차 부품주 역시 저평가주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또한 자동차 완성차와 같이 일단 저평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 특성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일 때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중소형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게 우리 국내 증시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여기 안에서 흐름들을 보여주려면 중소형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시장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이 뭐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던가 아니면 구형테크라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종목들이 한 두세 달 정도는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직은 추세를 상방으로 틀고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 버텨주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이나 기관들도 꾸준하게 뭔가 거래를 해준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갈 만하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부품들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 바뀔수록 계속 흐름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성차 분명 중요하지만 부품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주와 부품주, 이 커플링이라고 하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분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실 자동차 부품주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네네. 뭐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회사를 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 라이더, 그죠? 그다음에 라이더 센서와 그리고 고정밀 지도 채용, 그리고 2023년도 말 올해 말입니다. 기아 EV9의 레벨 3 자율주행 옵션 최초 제공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기본 탑재가 진행이 될 거고 지금 2027년에는 전 차종의 한 80%를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행보를 걷는다면은 당연히 수주를 받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업은 현대 오토에버가 넘버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좋고 하나만 짚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윤 대표님은 혹시 어떤 종목을 자동차 부품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도 뭐 자율주행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곽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실 걸 알고 제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내연기관에서 2025년도까지 전기차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차만의 특색이 있는 뭔가 부품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일단 문제점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경우에는
똑같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400kg에서 500kg 정도의 중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차량이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차량이 무거워지게 되면 전기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행거리,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 속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차량 경량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마모 속도를 줄이기 위한 타이어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앞으로 자동차 내가 부품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 깊게 조금 볼만한 종목은 한주라이트메탈이라고 해서 차량 경량화를 대표적으로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진짜 한 3-4번씩 밀어오면서 최대한 좋은 타이밍에 상장을 하려고 노력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알루미늄, 차량의 알루미늄을 접목시키게 되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한몸에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 경량화의 대표적인 종목은 한주라이트 메탈이 있을 것이고요. 타이어 마모 속도와 또 관련 있는 거는 우리 저온 균일 고무 강화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마모 속도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이제 줄여준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효율 같은 경우는 8% 정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우리 차량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로 좀 넘어가다 보면 타이어, 그다음에 경량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지금 실적도 좋게 나오지만 앞으로도 실적을 또 지켜봐 주시면서 집중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해왔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에선 현대차와 기아의 매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동도 걸리기 전에 시동이 꺼지지 않냐, 그러한 우려감을 가지게 되는데 자, 국내 자동차 업계 이 피크아웃을 잘 이겨내고 옛날 내연기관이면 부릉부릉, 요즘 전기차니까 우웅하고 네네.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곽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은 조금 더 과매도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파업에 의해서 하방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로 달리기는 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4분기까지 실적은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지나고 난 뒤에 내년 연초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서 우리 쪽을 갖다가 좀 현대차 거를 좀 많이 갖다가 써야 되는데 자국의 자사 제품을 좀 쓸 수 있도록 국내화된 자사 제품을 써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그룹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제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은 내년 연초 이후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관심권에만 넣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곽영훈 대표님은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제 다른 좀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2-3개월 정도의 주가와 그다음에 실적들을 본다면 뭐 피크아웃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5년도까지 지켜보고 전기차의 경쟁을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업계에서의 좀 활기를 좀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력을 또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술 개발들을 생각했었을 때에는 앞으로도 다가올 홀세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이슈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테마 순환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주가에도 심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좀 저는 지켜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우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